AM 1230, FM 106.3 HD2 K-라디오 리방송 오늘의 시사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한국의 법무법인 클라스와 한결이 합병해 10위권 로펌으로 탄생한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에나 호텔 공동 제공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시사 포커스 주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평화안, 여기에 28개 항목으로 구성된 계획안이 공개가 되면서 여러 논란과 함께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계획이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전쟁을 끝낼 수 있을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28개 조항이 되고 있었던 관계로 모든 걸 다 짧은 시간 안에 살펴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주요 조항들만 좀 선별을 해봤습니다. 그중에서 21조가 되고 있는 영토 문제, 7조인 나토 불가입, 6조인 군대 규모의 제한, 5조와 10조에 있는 안보 보장, 12에서 14조에 걸친 경제 재건, 26조에 있는 전쟁 범죄 사면, 19조의 원전 공동 운영, 또 25조의 선거 실시 등의 일부만 좀 다뤄서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평화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특사인 위트코프가 주도해서 만든 계획안입니다. 총 28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전쟁을 끝내되 양측 모두 양보하라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는 역시 영토 문제입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 크림반도와 동부의 루한스크, 도네츠크 지역을 러시아의 영토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헤르손과 자포리자 지역은 현재 그 전선을 기준으로서 사실상 분할이 되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우크라이나가 현재 잃은 땅보다 더 많은 영토를 러시아에 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잃는 대신에 받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받게 되는 건 바로 안보 보장입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나토의 제5조, 그러니까 한 나라가 공격받으면 모두가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나토의 그 가장 큰 핵심 의제가 되고 있고 모토가 되고 있죠. 근데 나토를 유지하고 있는 그 힘 안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은 되어 있지 않지만 나토의 5조 조항을 비슷한 보장을 우크라이나에게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토에 들어오지 않았어도 이후에 발생하는 우크라이나의 문제가 또 한 번 발생을 했을 땐 나토에서 함께 움직이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다음에 이런 일들이 비슷한 일이 생길 때 그때는 나토처럼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서 어떻게 보면 안보 체계가 더 강력해지기는 한 거죠. 나토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안보를 보장받는 상황이 되니까요. 이것이 전제가 보니까 만약에 러시아가 다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땐 그때는 미국과 유럽이 명분도 얼마든지 지금 있고 지금의 이 문제가 합의가 되고 나면 명분도 충분히 있고 미국과 유럽이 군사적으로 개입을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보 보장에도 조건은 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향후 나토 가입을 하지 않겠다. 이걸 약속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헌법에 명시가 돼야 되고 나토 역시 향후에 우크라이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 규정을 넣어야 러시아 쪽에서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나토 군대가 우크라이나 땅에 주둔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는 정말로 명분이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이 지금 그 28개 조항 중에 25조 조항인 영토 문제로서 나오고 있었던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군대의 규모도 제한이 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80만에서 85만 명 규모인데 이것을 60만 명으로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전쟁 전에는 25만 명이었으니까 전쟁 전보다는 그 규모가 훨씬 크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의 병력보다는 작아지는 거죠.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는 하되 공격적인 군사력은 갖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해하실 분들도 그럼 러시아는 뭘 양보하는데? 라고 퀘스천이 있으실 수 있겠죠. 러시아도 일부 양보를 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의 도네츠크 지역 중에 현재 우크라이나가 통제하고 있는 일부 지역에서 철수하되 그 지역을 비무장지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흑해에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송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의 전제 조건들이 지금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분쟁이 되고 있는 영토 자체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흑해로 나갈 수 있는 길목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길목까지 막아버리면 러시아가 그렇게 막아버리고 나면 여러 세계적인 곡물의 수송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그 길을 열어주고 있어서 러시아 쪽에서는 이런 정도의 양보는 해줘야 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안이 단순히 군사적인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고 경제 부분도 상당 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경제 재건에 관련해서는 12에서 14조 관련 내용들이 있었고 그중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문제가 다뤄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동결되어 있는 러시아 자산 중에 1,000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의 재건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 투자로 얻는 수익의 50%를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면서 동시에 미국도 이익을 챙기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럽도 추가로 1,000억 달러를 더 내놓기로 되어 있는 경제 계획도 지금 그 안에 담겨져 있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단계적으로 해제되는 것도 12에서 14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재가 단계적으로 해제가 되면서 G8, 즉 주요 8개 모임에 다시 초대를 받게 되는 거고요. 2014년 크림반도 병합한 이후에 쫓겨났었는데 다시 국제사회의 주요 일원으로 복귀를 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가 에너지, 인공지능, 희토류 채굴 등에서 장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내용도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전쟁 중에 양측이 저지른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사면한다는 조항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러시아 관리나 군인들이 전쟁 범죄로 기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푸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결국 이것도 사실상 무효화가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모든 것들을 한번 브리프하게 들어봤을 때 전체적으로 과연 누구에게 좋을 것인가? 제일 큰 수혜자는 아마도 러시아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할 정도로 러시아에서는 와이낫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는 이 계획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요? 젤렌스키 대통령의 공식 입장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이걸 거부를 할 수는 없어요. 거부는 하지 않았고요. 또 하지만 미국의 비전이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비전이 아닌 미국의 비전이었다라고 표현하면서 이게 최종안은 아니다라는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에서 제시한 거지만 우크라이나 쪽에서 우리가 결정한 것은 아직은 아닙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초기 반응도 상당히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우크라이나 고위 관계자에 의하면 이 계획이 위트코프 특사랑 러시아가 먼저 합의를 한 후에 자신들에게 전달됐다는 불만을 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가 먼저 얘기를 하고 우크라이나에는 이 얘기를 시작부터 우리는 들어가 있지 않았었다라는 불만이 좀 있었던 것이고 계획을 만드는 과정 안에 우크라이나가 함께 참여를 하지는 않았었다는 불만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솔직한 속내도 드러난 게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만이 이 전쟁을 끝낼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의미는 우크라이나가 미국 없이는 전쟁을 계속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이 된 것이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정말 지금 어려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3년간 수십만 명이 희생을 당했고요. 경제도 파탄났고 국민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지쳐갑니다. 미국의 강력한 안보 보장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매력적일 수는 있겠지만 그동안 크림반도 2014년부터 시작했던 10여 년의 시간 그리고 최근에 3년의 전쟁이라는 모습
거기에서 그동안 갖고 있었던 크림반도도 그랬지만 동부에 있는 영토까지도 포기를 한다면 우크라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이걸 받아들이겠느냐 이거죠. 백악관도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이거 우크라이나 쉽지 않은 거 안다. 하지만 전쟁이 계속될수록 더 많은 영토를 잃을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제안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인즉 사실상의 최후 통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최후 통첩이 그동안까지는 러시아를 향해서 미국도 최후 통첩이라는 모습으로 강경하게 있었다면 이제는 우크라이나까지도 최후 통첩으로 이제는 이 전쟁을 서로가 끝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러시아는요? 러시아는 사실 푸틴 대통령이 아직 공개적으로 입장 발표를 한 것은 아니지만 협상 담당자인 키릴 드미트리예프는 낙관적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들어만 봐도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오케이 하면서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전범에서도 다 지금 물러나게 사면받죠. 또 G8이라는 것도 복원받죠. 그리고 러시아에서 지금까지 전쟁으로서 있었던 영토들 다 러시아 영토로 가져가게 되니 why not? 이 조건이 사실 러시아로서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은 거래고 전쟁으로 얻은 영토 대부분 인정받고 국제사회 복귀하고 제재도 풀리고 전쟁 범죄 문제 사라지고 물론 우크라이나 동부에서의 일부 지역은 비무장지대로 만들어야 되기는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이 이후에 추가 침공이 되고 나면 그때는 미국과 유럽의 군사 개입이 각오해야 된다는 부담도 러시아로서는 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유럽 국가들도 굉장히 좀 반응이 복잡합니다.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는 원래 전쟁 후에 소규모 유럽 군대를 우크라이나에 주둔시키자라는 계획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그 유럽의 군대가 그 안에 있다 보면 어느 정도의 방어 체계와 그 안보 체계를 좀 갖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모습으로 플래닝을 지금 하고 있었는데 이 평화안에 보면 그걸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고요. 반면에 폴란드나 발트 3국처럼 러시아랑 최 가까이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러시아 쪽으로 이제 영토로 바뀌게 된다면 그 다음에 최전선은 폴란드가 되고 있으니 폴란드 입장에서도 발트 3국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들이 되죠. 근데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안보가 결국은 자신들의 안보까지도 직결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강력한 안보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28개 조항으로 나오고 있었던 이 안에 대해서 폴란드나 발트 3국의 입장에서는 이거 빨리 진행하고 그러면서 안보를 좀 든든히 하는 거 그게 또 유럽 안에서도 각자의 나라마다의 입장과 위치가 상당히 좀 달라진다는 것도 각국별로 주요한 반응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28개 조항이 과연 그러면 정말로 실현될 수 있을지 몇 가지의 핵심 쟁점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안에서도 내부 반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지지층은 미국 우선주의를 원하고 있고요. 이 계획이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방어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입장에서는 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미군이 싸워야 되냐?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추후에 러시아가 침공을 다시 할 경우에는 미국과 유럽이 나토의 조항처럼 발동을 하고 그때는 또 전쟁을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참전의 모습이 될 텐데 이것에 대해서 트럼프 지지층에게 설득할 필요가 지금 있다라는 내부의 반발의 여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 그 28개 조항이라는 게 계속 쭉 가는 게 아니고요. 기한이 있습니다. 10년 기한이에요. 그래서 10년이라고 하는 기한이 문제라는 거죠. 안보 보장이 10년만 유효한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럼 10년 지나면 그 다음은 여기에 대한 불안이 있게 되고요. 또 미국 경우에는 4년마다 정권이 좀 바뀌는데 차기 행정부가 이걸 지킬 보장이 있냐는 거죠. 우크라이나로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크림반도 사건을 우리가 2014년도에 있었던 사건을 생각을 해봐도 러시아를 과연 믿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1994년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포기 대신에 그 대가로 우크라이나 영토를 보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4년에 크림반도를 병합을 했고요. 또 2022년에는 전면 침공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배경이 있고 근데 러시아를 우리가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하는 핵심 쟁점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 계획의 이면에는 복잡한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얽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1,000억 달러가 투입이 되게 되는데 미국이 거기에 수익의 50%를 가져간다는 조항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돕기도 하지만 미국도 이익을 챙긴다는 거고요. 우크라이나가 세계 밀 수출의 전체의 10%를 담당하는 곡창지대이고 또 흑해의 곡물 운송 보장으로서 글로벌 식량 안보도 개선이 된다는 명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다는 게 좀 더 글로벌 차원에서 우리가 바라봤을 땐 참 그 약소국이 가지게 되는 안타까운 시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제재도 단계적으로 풀리죠. G8에 복귀도 할 수 있죠. 또 미국과 향후에 AI나 히토류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도 하죠. 전쟁 범죄까지 사면 되죠. 또 자포리자 원전 같은 경우는 국제감독하에서 재가동하고 양국이 그 전기를 또 나눠 갖게 되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또 가장 이번 조항 안에서의 최대 수혜자가 되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평화안 28개 조항의 좀 주요한 내용들을 선별을 해서 살펴드리게 됐습니다. 이 계획이 그대로 실현이 될지, 그대로 또 갈지, 아니면 추후에 약간의 또 조정과 협상의 내용들이 좀 있을지 지금으로서는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 그걸로 인해서 또 평화가 이루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지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정말 고통스러운 선택이 될 거고요. 3년간 죽어라고 싸웠는데 결국 영토를 지키지 못한 게 되니까요.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일부의 또 양보도 필요한 상황이고 미국과 유럽도 새로운 안보를 책임져야 되는 입장이 되게 됩니다. 분명한 건 3년째 계속되고 있었던 이 전쟁을 끝내려는 구체적인 시도가 이번에 처음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불완전하고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적어도 대화의 출발점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계획을 미국의 비전이라고 불렀습니다. 비전은 완성된 그림이 아니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죠. 앞으로 우크라이나가 어떤 수정안을 제시를 할지 또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역사는 종종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 평화안이 정말로 평화를 가져올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한국의 법무법인 클라스와 한결이 합병해 10위권 로펌으로 탄생한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에나 호텔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시사 소식을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